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카오지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교토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다이고 천황은 삼종신기만 들고 튀어요. 어디로 튀냐면 교토 남쪽에 있는 요시노라는 곳까지 남쪽으로 튀어가지고 도주를 합니다. 다카오지는 교토로 입성을 해요. 왕이 튀었잖아 지금 천황이요. 자식 까불고 진짜 어디로 튀었다고 덴노가 네 남쪽에 있는 요시노로 튀었다고 합니다. 자식 아유 삼종신기는 있냐? 그 와중에서도 삼종신기는 갖고 튀었는데요. 자식 아유 됐고 뭐 가져가라고 해. 난 뭐 카피 짝퉁 하나 또 만들면 되니까 A급으로. 덴노 자리 비었잖아. 네 지금 덴노 자리가 공석입니다. 그래? 야 여기다 허수아비 만만한 애 하나 앉혀놓고 실제 권력은 우리가 쥐락펴를 하자. 좋은 생각이신데요. 해서 지금 빈 덴노 자리에 다카오지 자기를 지지하는 먼 황족 중 하나를 앉혀요. 고묘라고 해서 한자로 하면 광명이에요. 광명. 자수에서 광명 찾자 할 때. 그래서 이 고묘라는 인물을 빈 덴노 자리에 앉혀버립니다. 너 똑바로 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덴노로 만들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자, 이제 교토는 다 다카오지 거예요. 그리고 또 요시노로 튀어버린 고다이고는 요시노에서 임시 망명정부를 세워요. 난 끝까지 싸우겠다. 난 안 죽어. 이거. 자, 그러면 지금 덴노가 2명 생겼잖아요. 그렇죠. 북쪽 교토에는 다카오지가 앉힌 허수아비 덴노 정부, 남쪽 튀어버린 요시노에는 나름 정통 덴노 2명이죠. 이거를 일본 역사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남북조 시대라고 불러요. 북조, 남조.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스케일이 여러분 남북조라고 하면은 적어도 중국 남북조 정도는 돼야죠. 중국 남북조는요. 북조는 지금 만리장성 넘어서 지금 몽골 평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홍콩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거대한 권력 투쟁이었거든요. 몽골 초원에서 여러분 딤섬 먹으러 가시는 홍콩까지요. 이걸 중간쯤 반띵해가지고 남조 북조였어요. 인정. 일본 남조 북조는 지금 교토에서 한 100km 떨어졌나 남쪽으로 요시노 요 조그만 2도시 가지고 그 2도시에 덴노가 2명 있다고 해서 남북조라고 부른답니다. 뭐 브라보 그렇게 부르세요. 네. 요 남북조 시대가 일본의 덴노가 2명이 등장을 한 남북조 시대가 60년간 지속이 됩니다. 치열하게 싸워요.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 되는 그런 싸움이에요. 세상에 태양이 두 개가 없듯이 덴노가 2명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봐봐요. 북조와 남조 가운데서 어디가 정통성 있습니까? 권력에. 이게 지금도 일본에서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정통성은 남조에 있잖아요. 고다이고 덴노. 삼종 신기를 들고 튀었으니까. 그리고 북조는 다카오지라는 이 무사 군인이 실권을 쥐고 있죠. 삼종신기도 만들었어요. 어떻게? 주문했나? 복제품 만들었어요. 아휴 참네 그거 참.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 다카오지와 그 지금 허수아비 덴노가 남쪽에 있는 요시노에 있는 그 고다이고의 삼종신기와 똑같은 복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뭐냐면 이 60년에 걸친 남북조 내전의 승자, 최종 승자는 북조였어요. 그래서 지금의 일본 왕들 있죠. 지금 현재 일본 왕들 뭐 히로히토 등등등 해서 지금 왕까지 싹 다 이 북조 덴노의 후손들이에요. 이거 가지고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 정통성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역사는 승자가 쓰는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주류 일본 학자들은 북조의 정통성을 줍니다. 북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일부 이 진보 일본 학자들은 뭔 소리냐? 역사 왜곡하지 마라. 팩트는 팩트다. 정통성은 남조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런 모순을 막기 위해서 일본 메이지 정부 이후에 근현대 일본 정부가 뭔가를 했습니다. 뭘 했냐? 여러분 혹시 도쿄 여행 가보셨나요? 가서 뭐 하셨나요? 오다이바 가서 건담산 앞에서 사진 찍으셨나요? 아니면 어디 가셨을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유니클로 가셔가지고 옷 사셨나요? 일본 황궁 있어요. 지금 일본 덴노가 살고 있는 황궁. 아마 도쿄에 패키지 여행을 가시면은 거기 반드시 가십니다. 일본 황궁, 지금 일본 덴노가 살고 있는 그 자기 집 앞에 가면요. 굉장히 늠름한 사무라이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말 타고 있는 거요. 구스노키 마사시게라는 장군의 동상이에요. 구스노키 마사시게. 누구냐? 남조의 덴노. 그러니까 그 정통성을 진짜 갖고 있었던 남조의 덴노를 끝까지 지키다가 죽은,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충절의 상징입니다. 덴노를 위해서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죽은 충절의 상징 구스노키 마사시게 장군의 동상인데, 이거를 딱 지금 일본 황궁 앞에 가보세요. 정말 뭔지 모르고 봐도 멋있어요. 세워놨어. 그렇게 교묘하게 밸런스를 맞춰놓은 거예요. 물론 지금 저 황궁 안에 살고 있는 덴노는 정통성이 없는 북조의 후손이지만, 우리가 그 황궁 앞에 남조의 덴노를 지키다가 죽었던, 정통성을 지키다가 죽었던 구스노키 마사시게의 동상을 엄청난 규모로 세우겠다. 됐냐? 이 정도면 퉁치고 넘어갈까 우리? 조용히 좀 해라잉. 한 거예요. 자, 일본 황궁 앞에 있는 구스노키 마사시게 그 동상, 이 어떤 동상이고 주인공이 누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일본도 저와 함께 역사 투어 가시면 재밌어요. 가서 특히 이제 후쿠오카나 구마모토, 가고시마 이 규슈 투어를 가면은 술은 제가 쏠게요. 그게요. 사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독주를 마시기 때문에 사케는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 소주, 일본 소주를 마시는데, 소주 가운데서도 고코이모 소주라고 해서 이모 소주라고 하거든요. 고구마를 발효해서 만든 소주인데 맛있어요. 그거 되게요. 근데 그 고구마를 이용해서 만든 소주가 규슈 지방에서 주로 만들어져요. 왜냐? 고구마가 규슈 북부와 대마도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고구마 있잖아요. 고구마가 일본어예요. 에? 난다 그래요. 고구마가 일본어라고요? 예. 고구마의 방언이, 특히 대마도 방언이 고코이모예요. 고코이모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고구마가 됐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게 일본어였어 라고 모르고 쓰시는 표현들이 많은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무장갑 고무신 할 때 고무 일본어라고요. 가만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냐? 가만히도 일본어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사극을 보시는데, 여봐, 김창봉, 나 쌀 두 가마만 좀 빌려줘. 다 역사 고증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일본 여행 한번 갑시다. 그럼 제가 구스노키 마사시기 동상 앞에서 쭉 설명드릴게요. 남북조 전쟁 일본사. 자, 이 구스노키 마사시게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메이지 유신 이후에 굉장히 신격화가 됐어요. 지금 일본 황궁 앞에 있는 그 동상이 그 아이씨요. 왜냐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본 왕 밑으로 일본 왕을 중심으로 다 같이 뭉치자! 이거잖아요. 일본 왕이 짱! 히로히토 덴노 반자이! 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일본 왕 덴노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자. 이게 뭐 일본의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의 그 말도 안 되는 돌격 정신인데 그거 강조하려고 덴노를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구스노키 마사시게를 딱 그냥 황궁 앞에 충절의 상징으로 더욱더 부각시켜서 그 자리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하여간 1336년 다카우지가 일단은 자기한테 고분고분 딸랑딸랑하는 고묘 덴노를 허수아비 덴노로 앉히고 실권을 장악을 합니다. 근데요, 이 다카우지가 가마쿠라 막부와 호조 가문의 흔적과 잔재와 냄새가 그렇게 싫었어요. 아, 싫겠죠. 아니 그래서 이성계가 한양 천도를 결정한 이유도 그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죽여버린 왕씨들, 고려의 그런 흔적들, 물론 자기가 안 죽였지만 이방원이 때려 죽였던 그 정몽주의 그런 원한이 서려 있는 개경, 이 싫어가지고 그렇게 무리를 해가지고 한양 천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카우지 같은 경우에도 가마쿠라가 싫어요. 사방천지가 가마쿠라의 호조 가문이 만들어 놓은 건물. 저 건물 누가 디자인한 건가? 호조가요. 저 지하철은 호조가요. 저 빌딩은 호조가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여기를 뜨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야, 부동산 좀 알아봐. 다른 데 가지 말고 차라리 우리 여기로 그냥 들어가자. 네? 여길로요? 그래가지고 아예 막부를 교토 안으로 이사를 해버리자. 라고 결정을 내버려버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막부를요, 가마쿠라에서 교토 시내 안으로 들어와요. 이사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덴노는 완전 내 발밑에 있고, 지금부터는 나, 쇼군이 모든 걸 다 통치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가마쿠라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쇼군이 그렇게 파워가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카우지가 집권한 이후부터는 일단은 강력한 쇼군 통치가 시작이 돼요. 쇼군을 위한 쇼군의 정치가.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요. 다카우지, 그의 아들, 또 그의 아들. 손자죠. 3대 쇼군 때 교토 안에 정식으로 막부를 설치를 합니다. 따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대충 교토 안에 뭐 어차피 권력이 우리 거니까 뭐 대충 뭐 건물 국방부 청산 저기 짓고 뭐 했는데 아예 지금부터는 덴노와 우리 군사 정권과는 선을 그어버리자. 우리 군사 정권만의 뭐라고 할까 이 사령부를 만들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교토 안에 있어요. 교토 안에 있는 무로마치라는 동네. 서울로 치면은 경복궁 옆에 있는 한 북촌 정도? 이 무로마치라는 동네에 군사정권 중앙 통제 시스템 사령부를 만들어요. 이 시기를 역사에서는 무로마치 막부라고 합니다. 무로마치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마쿠라는 도쿄에서 한 1시간 정도 차 타고 떨어져 있는 동네였고, 무로마치는 지금 여러분 교토에 가시면요, 교토시 안에 있어요. 거리상으로는 한 경복궁에서 북촌 정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이 무로마치 막부가 1573년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무로마치 막부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1573년까지 무로마치 막부가 지속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일본의 궁궐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덴노는 그냥 이 평당 가격 싼 곳에 가서 그냥 대충 그냥 거기서 문만 열고 개업 휴점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1대, 2대, 3대 쇼군까지 이어지는 이 가운데서도 남조는 아직까지 계속 저항을 하는 중이에요. 무로마치 막부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고다이고 덴노가 끌고 갔던 요시노에 만든 그 남조 정부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아직까지 저항을 해요. 무로마치 막부가 생긴 이후에도 계속 남조는 우리는 끝까지 안 죽어! 라고 버티면서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카우지의 손자인
요시미스 때 겨우 남조의 덴노를 진압을 하고 내란 남북조 시대가 끝나요. 이게 서기 1392년이거든요. 남조의 덴노가 도저히 우리 저항을 못하겠다 해서 오리지널 짝퉁 말고 오리지널 3종 신기를 들고 북조에 와서 납작 엎드리면서 완전 항복을 해요. 이래서 남북조 시대가 끝납니다. 1392년에. 어디서 많이 듣던 해 아닌가요? 1392년? 어떤 해일까요? 썬킴이 태어난 해? 그렇게 난이 많지 않아요. 바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바로 그 해지 않습니까? 1392년 7월 17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제헌절이 7월 17일인 이유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날, 이 7월 17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나라가 새로운 시대를 동시에 연 거예요. 1392년에 우리나라는 조선이 건국됐고 일본은 남북조 내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무로마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수많은 쇼군이 있고 한데요. 다 필요 없고 한 사람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다카오지, 그러니까 무로마치 시대를 실질적으로 연 일대 쇼군 다카오지의 손자 요시미스, 올드미스가 아니라 요시미스, 즉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만 기억을 하시면 되거든요.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겠죠. 자기가 60년 동안 치고받고 싸웠던 남북조 시대를 끝낸 쇼군이잖아요. 6년 아니에요. 6년 전쟁도 마무리했으면 대단한 건데 60년 전쟁이에요. 60년 전쟁.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이거 업적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야. 요시미스가요. 그래서 요시미스가 자기의 업적과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듭니다. 아주 깜찍한 발상으로 건물을 하나 만들어요. 건물에요. 금으로 코팅을 하게 만들어요. 저 건물에 금으로 맥기는 코팅이라는 일본어죠. 금으로 코팅을 해라! 해서 실제로 만듭니다.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물론 몇 번 복원을 했지만 바로 교토에 있는 금각사라는 절 가셨죠. 은각사, 금각사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금각사가 바로 3대 쇼군인 요시미스가 통일했잖아요. 내가 통일했다고 내가. 그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그런 건물이에요. 검색해보세요. 이 건물 하실 겁니다. 자, 그거는요, 당시 권력을 향한 무사들, 그 사무라이들의 그 야망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정도로 튀고 싶어 했냐? 건물에 금 페인트 칠을 하고 싶을 정도냐? 중국도 저 정도는 아니었다. 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정말 무식한 군인들이 아니다. 정말 있는 사람들이고 배웠다. 라는 걸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무로마치 시대 때 쇼군들, 그러니까 군인들이 굉장히 화려한 문화를 만들어요. 이건 인정. 요때 무로마치 때 군인들, 무사 사무라이들이 뭘 만들었냐면요. 일본 정원 문화도 이때 만들었어요. 정원? 무슨 정원이요? 여러분, 일본 전통 가옥 같은 데 가시면요. 여러분, 료칸 같은 데 가면은 모래 가지고 정원에 모래 가지고 물결무늬 막 만들어 놓고 한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중간에 바위 꽂아 놓고 물결무늬 그거 한번 내가 흐트려 볼까? 해서 손으로 흐트면은 집주인 달려 나가지고 난다 그래요 하는 그거. 그게 가레산스이라고 하거든요. 일본 정원의 이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뭐냐 하면 모래 가지고 물과 파도를 표현을 한 거예요. 중간에 있는 바위는 섬이에요. 그 가레산스이라고 하는 거 또 무로마치 시대 때 이 군인들이 있어 보이려고 만든 일본 정원 문화입니다. 정말 팁 드리면요. 여러분 거기 일본 요즘 많이 가시죠. 그 료칸에 가시면 정원에 가레산스이 정원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오래 놔두는 집도 있고 아침마다 주인장이 나와가지고 빗자루 같은 걸 갖고 와서 그림을 그려요. 그거 가지고 모래 위에서.
그거 나도 한번 그려볼까? 해서 내가 샥 걸어갔다? 아이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이때 일본이 뭘 만드냐면, 있어 보이는 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복잡한 절차 만드는 거잖아요. 성균관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차례는 말 그대로 상 위에 차만 올려놓으라는 게 차례고, 제사상은요, 돌아가신 분 길에 올리는 제사상은 정말 간단하게 과일과 육포 정도만 올려라. 에요. 그런데 양반 족보를 돈 주고 산 쌍놈들은 최대한 이거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끼워 넣었다고 말씀드렸죠. 홍동백서, 조율이시 같은 근본도 없는 이런 것들. 요때 뭐가 등장하냐면 다도가 등장을 합니다. 일본 다도요. 차 마실 때 이런 식으로 마시라는 거. 우리나라도 다도가 있었지만 일본만큼 스텝 1, 스텝 2,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스텝 3. 이렇게 철저한 다도 법칙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요. 근데 일본은 법칙이 지금도 있죠. 그게 요때 무로마치 막부 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뭘 만드냐? 뭔가 있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저쪽 A라는 무사, 도키로 이마카라 집에 있는 건 우리 안간데마 골라카라에 있는 집에는 있음, 우리만 있어야 되잖아. 깐데 똑까라. 비싸기로 막까. 무라카와 쓰지 마. 쟤네들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특한 걸 만들어낸 것이 뭐냐? 너희들은 이런 거 없지. 야, 도키로 이마카라. 너 이거 있냐? 없지. 무라카와 쓰지 마. 너 이거 있어? 해서 이건 우리 집에만 있다. 만든 게 뭐냐면 바로 분재입니다. 분재. 숲을 아주 미니어처 사이즈로 만들어버린 분재 문화도 이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다음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네.